네, 격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느리게 걷기 저희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재활 운동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장성희 트레이너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리따운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아니 지난번에 2주 만에 오랜만에 복귀를 하셨는데 반응이 난리가 났어요. 왕의 귀환이다. 맞아요. 여왕의 귀환이다. 네. 드디어 감사합니다. 오셨다. 기다리셨다. 저희가 거의 뷰수가 200까지 올라가는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막 터질 뻔했어요. 네, 서버가 터질 이한 씨 뻔했다고. 심장도 터질 뻔했죠. 저도 심장도 터질 뻔했고 이한 씨가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얼굴도 터질 뻔했고. 그러니까 네, 혼자서 막 네. 저도 터질 뻔했어요. 너무 떨려. 심장이 터질 뻔했고. 장성희 쌤 나갔는데 네. 혼자 얼굴이 빨개져서 이한 씨가. 네, 막 갑자기 제가 안면 홍조라서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나가고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자, 말을 뭐해. 아무튼 아니 근데 네. 그 청취자님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셨죠? 팔이 안 올라가. 네, 맞아요. 네. 저 그래서 실시간으로 네, 그 저희한테 카이로프라틱 갔다 카톡으로 오시고, 네, 그래서 네. 팔이 안 올라가셔서 카이로프라틱에 가셨는데 별다른 그게 뭐 없으셨다. 그래서 없으셨대요? 우리 장성희 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가 왔었나요? 네네네. 오, 다행이네요. 저는 좀 걱정했어요. 왜냐면 음. 마지막에 그걸 들어서 조금 더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물어봐 주셨으면 제가 조금 봐드릴 수가, 그러니까 통증이나 이런 거 체크해드릴 수가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오늘 계기로 이거를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동작에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특히 또 선생님께서는요 감기가 걸리셨습니다.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나와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사탕을 지금 좀 물고 계셔서요. 목캔디. 혹시 네.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해하신다면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 지금 듣고 계신다면 지금 상태나 또는 병원에서 알려준 진단명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운동을 더 가르쳐 주신다라고 합니다. 네.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럼 선생님 어떤 부위, 어떤 증상, 어떤 통증을 알려주실 건가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처음에 계속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오늘 50견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50견. 네. 주위에서도 주위에서 갑자기 팔이 아프다,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간다라고 메시지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일단 그 마지막 청취자님께서 네. 진짜 전 너무 좀 걱정이 됐어요. 카이로프라이터 갔다 오셨는지, 갔다 오고 나서도 어떤 어떤 진단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는 어떤지, 팔이 잘 올라가는지,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50견에도 종류가 많다면서요? 네, 맞는데요. 어. 근데 이거를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그, 지침하시고. 네. 50견에는 종류가 되게 많긴 하는데 이거를 딱 어떤 동작을 보고 이건 50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50견이 나이가 50살이 되면 생기는 게 50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 있죠. 50견이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전혀 관계 없는 거죠. 나이도 물론 분명한 연관이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있겠죠. 네. 이유가 있지만 보통 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때 제일 많이 오세요. 50견이. 왜냐하면 이제 여자의 기능이 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몸이 이유 없이 되게 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한 2, 3년 동안 살이 찌시는데 호르몬의 변화로 되게 많이 통증을 느끼시는데 그때 이제 50견이 제일 많이 오시죠. 그때쯤에. 근데 남녀 관계 없이 네, 누구나 올 맞습니다. 수 있는 게 50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흔히들 50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정확한 증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네, 그건 이따가 이제 통증 상태 해가지고 체크를 제가 이따가 해드릴 건데 그 50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약간 쉽게 말해서 갑자기 그 팔이 앞으로 혹은 옆으로 혹은 위로 아니면 뒤로 안 가진다 혹은 갑자기 팔이나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50견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시안 씨가 팔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원숭이처럼 그러고 있네요. 맞는데
이렇게 땡겨요?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불편하시게 그거 되면 돼요? 돼요? 뒤로 가는 거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는 잡는 거? 네. 잘 안 잡히죠. 네, 그거. 보통 잡히는 사람은 그렇게 극히 드물긴 하지만 잡히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이 그냥 잘 안 되는데 이런 통증이 아니고 그냥 아프죠. 네, 맞아요. 찌르는 느낌, 그냥 뭐가 이런 느낌이에요. 아팠는데. 팔을 올릴 수도 없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심하신 팔을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해드렸듯이 팔을 앞으로 옆으로 위로 뒤로 이거 안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팔이 너무 아파.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팔이 아프니까 좀 어깨도 아픈 것 같네. 딱 이런 느낌이 있으면 진짜 팔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안 씨께서 말씀 준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십견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라고 하고 그걸 방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맨 처음에는 갑자기 아프니까 하루면 되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한 2, 3일 뒤에 조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에드빌이나 이런 통증이나 초연 진통제를 먹겠죠. 네. 드시면서 이제 안 아파지기를 기다리시는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통증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아파지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것보다 차라리 바로 예약을 하시고 한의원을 가듯이 카이로프라토를 가시던지 PT를 가시던지 네. 아니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경우는 잠깐 그때뿐 그때만 그 통증을 잠깐 없애줄 뿐이지 사실은 길게 보자면 뭐 일주일 한 달 뭐 몇 달 길게 보자면은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몸의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은 절대 해주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장성희 쌤을 모신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고 편하게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또는 이미 오십견이 진행이 됐었더라도 조금 늦출 수 있는 훨씬 더 이런 통증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팔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통증이 동반이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 이유는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경이 눌린다면 손가락, 엘보, 목, 어깨까지 불편할 수 있어요. 어이구. 하지만 그 전에 통증이 발생된 후부터 아파도 참고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이따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해주시면 통증은 100에서 80으로 줄고 그리고 최대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해주시면 최대 30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포인트는 어떻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용원님께서 감기에도 불구하고 출연하는 투혼의 장 트레이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기 빨리 나시길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근데 죄송해요. 오늘 방송 전에도 여쭤보셨거든요. 제가 기침이 오늘 좀 많은데 방송 출연 괜찮으실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하면 우실 법한 장쌤 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너무 죄송해요. 이따가 아까 한 그 끊긴 말을 조금 이어가자면 그 100에서 80으로 줄고 80에서 최대한 30까지 줄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운동을 막 매일 했는데 통증이 조금 줄었네 라고 해가지고 그 운동을 멈추면 다시 100으로 올라가요. 어이구. 정말요? 엄청 무섭죠. 그러면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팔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이따가 알려드린 거를 매일매일 해주시게 되면 통증도 줄고 완쾌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똑똑해라. 감사합니다. 칭찬받았어요. 역시 칭찬해주는 또 우리 선생님. 두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닙니다. 이렇게 또 줄어들 수가 있군요. 오십견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팔이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생활에는 문제가 없으신데 아마도 컨디션이 조금 불편한 날이나 안 좋으신 날이나 조금 날씨가 흐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통증이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비가 계속 왔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맞아요. 근데 그런 날씨에 계속 뭐 아이고 쑤신다, 결린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괜히 하신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다 네. 진짜 영혼이 이유가 있죠. 네, 다 있다. 맞아요. 음. 근데 그런 게 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나 날씨가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조금 더 조금 딱딱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네네.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데서 순환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고 이렇게 근육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통증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포인트는 내가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걸 했는데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그걸 멈추는 게 아니고 내 팔이 완전하게 다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고 한 3일에서 4일 동안 통증이 없을 때까지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금 줄었네 하고 여러분들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포인트로 맞습니다. 저희가 찝어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점은 또 우블리님께서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네네네. 제가 오른쪽으로 몸통은 돌아가는데 네. 왼쪽으로 몸통 돌리기가 좀 힘드시대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오십견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아마 네. 몸통이잖아요. 흉부 네. 쪽이기 때문에 오십견하고는 상관이 조금, 없나요? 네, 아.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회전이잖아요. 로테이션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반대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편측 회전만 되는 거잖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거니까 네. 반대쪽 회전 운동을 해주시면 그거는 반드시 돌아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반대쪽으로 좀 더 와, 집중적으로. 지금 난리 났어요. 우블리님이 네. 장쌤 아프신데 뭐가 필요하세요? 모든 말을. 거의 얼마면 돼? 그러니까요. 운동을 역시. 해주세요. 그럼 네. 됩니다. 하시라고 합니다. 운동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일단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오십견이 어떤 거지? 혹시 나도 오십견이야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저희들의 통증 상태 체크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첫 번째로 손을 들어서 머리 빗기가 힘들고 손을 등 뒤로 하는 것이 힘들다. 어떤 손이든 그때 라고 아픈 그러니까 통증이 진짜 찌르는 아픔이에요. 시안 씨 아파요? 저는 약간 지금 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이거 자체가 안 돼요. 올라가는 것 머리가 자체가.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머리가 떨어져요. 여기가 아파서 아이고 아야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미어요. 네. 이 정도는 괜찮다. 네네네네. 그럼요. 이한 씨 잘 되죠? 그럼요. 두 분 저희는 아직 너무너무 걱정 잘 안 해도 되고 될것 걱정 안 같아요.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요. 자, 두 번째는 밤에 밤에 통증이 느껴져서 잠이 깨요. 팔이 그냥 너무 아파서요. 네. 저려서. 네, 저려서 손가락이 아이고, 저리거나 아이고, 어디가 아이고. 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이 깨고요. 어. 세 번째는 통증 있는 부위로 아예 옆으로 누우실 수가 없어요. 눌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왼쪽에 통증이 있으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힘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만약에 왼쪽으로 누워서 잠이 들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물론 잠이 들고 나서 도중에 깨는 거는 그 후의 문제이긴 하는데 일단 잠이 들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앞좌석에서 우리가 뒷좌석으로 이제 팔을 이렇게 뻗을 때 맞아요. 네, 이때 통증이 이런 느낌이 있다. 아이고 아파 이런 느낌이 뒷좌석에 있어요. 뭐 중요한 소지품이나 혹은 네. 가방 같은 거를 들을 네. 때 이게 좀 어려웠다. 네. 닫기가. 네, 그럼 그럴 아이고 때. 아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자태가 안 돼요. 그냥 네. 뻗었을 때 아이고 아야 이래서 아예 손을 그러니까 아예 뒤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가끔 바닥에 뭐 떨어져가지고 주술라 그럴 때 아야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그건 아닌 것 약간 같아요. 아이고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약간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냥 통증이 너무 아파서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팔이 찌릿찌릿한. 네, 엄청 찌릿하고 이렇게 뭔가 바늘로 콕 찌르거나 아니면 뭐가 딱 뭐가 딱 찢어진 느낌. 저 궁금한 게 하나가 네. 더 있는데 혹시 나이에 상관없이 오십견이 올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보통 제가 회원님들 그 연령대를 보게 되면 45세부터 네. 55세 사이고 그리고 55세에서 65세 사이가 좀 그 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가장 많은 나이는 55세에서 65세 사이고요.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45세에서 50세 사이신데 이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회전근개 뭐 파열이라든가 어깨 부상 아니면 목의 통증으로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것도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견봉 우리 어깨를 잡아주는 네. 그런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게 좀 일찍 오긴 하는데 그것도 운동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따가 참고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폼 롤러로서 뭔가 좀 풀어보는 동작을 지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혹시 그러면 폼 롤러로 있을까요? 네, 그걸로 잠깐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운동을 꼭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폼롤러도 물론 중요한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이 있는 부위는 갑자기 근육을 쓰게 되면 더 경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찜질을 해주시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폼롤러로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운동 후에 근력을 썼으니까 열이 발생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냉찜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여러분들 뜨거운 것으로 온찜질 하시고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폼롤러로 통증 있는 팔을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냉찜질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근육을 진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게 근육의 맞습니다. 수축과 이완이 음. 반복이 되면서 더 풀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왔어요. 네. 먼저 우리 우블리님이 겨드랑이 쪽에 담이 걸린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아프고 어. 팔이 손까지 마비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또 50견 겨드랑이에도 담이 걸려요? 네, 겨드랑이나 그 날개뼈가 이렇게 그 날개뼈 견갑 하근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예. 겨드랑이 어떻게 보여드리지? 여기 어. 이쪽에서 위쪽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네. 맞아요. 손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그쪽으로 담이 올 수가 있는데 네. 그 담이 온 거는 그냥 폼롤러로 우리 겨드랑이 풀듯이 풀어주게 되면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순간은 너무 아파서 아마 팔이 잘 안 들릴 텐데 그때는 팔을 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겨드랑이를 바닥에 끼고 그냥 그대로 지그시만 누르고 있어도 아마 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그냥 우리 지그시. 자네님께서 네. 왼쪽 새끼 손가락 마디가 움직일 때마다 아프시대요. 근데 이게 목 통증이랑 연결이 돼 있는지 될 수도 있죠. 아. 네, 이 목으로 왔을 경우에는요, 네. 여기 이 손과 새끼 속지 손가락과 약지랑 같이 아플 수가 있고요. 엘보로 아픈 경우에는 엄지 손가락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새끼 손가락이나 약지가 조금 불편하다, 아니면 접고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다 그럴 경우에는 목이랑 어깨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폼롤러로서 좀 더 풀어주면 좀 나으실 너무너무 수가 있겠네요. 도움이 되는 거죠. 조금 푸시다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없어질 때까지. 네, 매일매일 그냥 그래서 막 5분만 진짜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5분이 아니어도 네.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그 통증에 비례해서 이걸 조금 매일매일 해주시게 되면 어느 순간 나 진짜 나 갑자기 왜 아파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안 아프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 좋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동하는 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제가 운동. 그래서 네. 운동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운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순서는 제가 조금 정하긴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근육을 쓰기 전부터 근육을 많이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순서를 정했는데 만약에 하는 도중에 순서를 만약에 해보셨는데 이거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네. 하셨는데 난 이거 할 때마다 좀 아파요 하시는데도 네. 포인트 아파도 참고 하셔야 됩니다. 아파도 참고 하기. 네. 이게 맞아요. 진짜 힘든 건데요. 제 회원님도 50견 오셔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셔가지고 2달 동안 진짜 눈물을 머금고 참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팔이 진짜 완쾌가 됐다라고 표현하기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자유롭게 쓰고 계세요. 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프다고 해서 잠깐 그만두고 안 하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아파요.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아파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를 내가 나아야겠다. 나 이거 진짜 팔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네. 있는데요. 네. 그러면 팔 같은 경우가 많이 썼을 경우 아픈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 쓰지도 않았는데 또 갑자기 아픈가요? 그럼요. 우리 그래요? 몸은요. 근육을 너무 안 써도 아프고 네. 근육을 너무 많이 써도 아파요. 그렇군요. 너무 안 써도 그러니까 너무 운동을 안 해도 아플 안 수가 해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50견 오신 분들의 특징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오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동작을 많이 하셔서 예를 네. 들어서 약사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소분을 해야 되니까 이 행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뿌리는 네, 행동 맞아요. 같은 뿌리는 거. 행동을 많이 네. 하시게 되면 견갑거증, 날개뼈 쪽에 그쪽에 그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뭐 이제 DP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수정을 한다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네. 동작을 이렇게 휘젓는 동작을 많이 하시게 되시면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날개뼈 주변으로 근육을 그 근육만 쓰기 때문에 또 다시 통증이 와요.
굳이 내가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하지 않아도 특정한 행동을 매일 반복을 하면 그 부위는 다시 통증이 와요. 다음에 저희를 위해서 이 푸른 동작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요. 저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또 입으로서 함께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아니 지난주에 네. 그 연락 주신 우리 주님이 다시 카톡 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그 피지컬 테라피 닥터 선생님 뵙고 진료를 네. 받으셨는데 네. 근육이 좀 느슨해졌다고 네, 하셨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엑스레이상은 문제가 없는데 아픈 동작과 아픈 부위 체크하고 선생님이 2가지 운동을 매일 하라고 하셨대요. 네. 대형 고무 밴드 이용해서 왼쪽 팔 맞습니다. 운동하고 그거 회전 운동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령 거기 운동하라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통증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그래서 있고. 네. 선생님이 어떻게 피지컬 테라피 통해 해야 되냐고 어떻게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단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운동을 네. 계속 그거 포함해서 같이 해주시게 되시면 통증이 조금 왔다 갔다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통증이 좀 오랫동안 머무는데 기본적으로 2주에서 한 달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몸에 반응이 나타나요. 와, 2주에서 한 달. 네. 와, 이거 2월이 이제 거의 다 마지막이 돼가는데 3월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한번 그럼 저희가 운동을 한번 알아볼까요? 맞습니다. 네. 아니 오늘 우리 울리님이 장수님 아프신데 그냥 앉아서 말씀으로 하세요 유유 하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럴 수가 없다요. 이렇게까지 네. 저희를 진짜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거의 부상 투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감기가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희 또 아이고. 라라지기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편하게 하세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이 마이크 나오나요? 네,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잘 나올게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온찜질을 했다고 한 가정하에 저희가 저번 주에 제가 알려드렸죠. 팔이 그 우블리님 안 올라가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만세로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팔 만세하지 않고 이렇게 팔을 그냥 앞으로 뻗어서 그대로만 그 지그시 눌러줘도 그 통증은 괜찮아져요. 그래서 통증이 조금 다운이 되면 그때서야 이 몸을 앞뒤로 움직여 주시면 이 겨드랑이 불편하신 분께 조금 도움이 되고요. 받치는 기준이 지금 겨드랑이인 거죠? 네, 내 맞습니다. 체중을 받치는 네, 기준. 맞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일단 50견 그 풀 때는 폼롤러를 어떻게 푸시냐면 일단 날개뼈 먼저 풀어주셔야 되세요. 우리 등 배웠죠. 참장을 보고 날개뼈를 폼롤러에 대시고 네. 껴안아 주시는 것. 그 상태에서 난 만약에 왼쪽이 아파요 하시면 어떻게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날개뼈를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때 통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을 꽉 안아서 그 통증을 참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껴안듯이. 네, 통증이 있으니까 진짜 몸을 꽉 껴안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날개뼈를 이렇게 엉덩이 들지 말고 그냥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폼롤러로. 지금 몸의 지금 중심은 그래도 발 쪽에 있나요, 선생님? 아니에요. 다 날개뼈 쪽으로 가 있어요. 날개뼈 네, 쪽으로. 엉덩이와 날개뼈 쪽으로. 네. 다리는 가벼워요. 네, 이렇게 해서 날개뼈 쪽으로 몸을 체중을 조금 지그시 눌러서 엉덩이 들지 말고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되시고 네. 아니 네. 지금 이한 씨한테 네. 지금 뭐라고 하는 댓글이 와서 이한 씨 바닥 청소 하신 거 맞나요?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매트를 오늘 준비해 이한 씨 오기로 너무한 거 했는데 아니에요?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매트를 제가 준비해서 빨리 바닥 청소해 하도록 주세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미안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팔을 만세가 안 되신 그 청취자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팔을 만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팔꿈치를 바닥에 대세요. 아 그대로 만지하지 말고 네. 바닥에 살짝 대시고 네, 바닥에 대시고 그냥 그 상태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래도 통증이 엄청 아파요. 그 다음에 몸을 앞뒤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몸을 앞뒤로. 네, 그런 다음에 팔을 그대로 이 팔꿈치가 내 몸으로 다시 갖고 오셔서 이때는 이제 뒤에 있던 몸을 앞쪽으로 갖고 오셔서 어깨 옆에를 측면을 그냥 위아래로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 동작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균형 잡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내 하체가 반을 다 바닥에 누워있기 때문에 네네. 균형 잡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연속 동작 날개뼈 등 대시고 아픈 쪽 몸 돌려서 위아래로 풀어주시고 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아요. 네. 10번 정도. 네, 그런 다음에 팔을 그대로 팔꿈치를 바닥에 대서 폼롤러로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다음에 몸을 앞뒤로 움직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팔을 내 몸으로 갖고 오셔서 누워 있는 몸을 앞쪽으로 어깨 쪽으로 움직여 주셔서 어깨 측면을 풀어 주시면 되세요. 이게 폼롤러를 먼저 풀어 주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사실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한 네. 5분 정도? 네. 네.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동작은요. 내가 탁자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네, 책상 어깨가 좀 이용해서- 불편하시면 해줘도 되는데 탁자를 대고 그냥 팔을 여기다 한쪽을 대고 아픈 팔을 저는 계속 이제 왼쪽을 계속 사용해 볼게요. 네. 보통 왼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팔을 시계 방향으로 몸에 그 팔에 힘을 다 빼서 몸에 힘을 빼서 그냥 시계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네. 하나 웃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안 씨가 따라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좀- 건 좀 네, 따라해야죠. 우리 또 감독님 좀 한 번만 좀 비춰주세요. 시안 씨 약간 오랑우탄 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 장난이고요. 나 오늘 아프다고.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10번 돌려주시고 난 후에 네. 반대로 돌려주세요. 네. 반대로. 네, 여기서 포인트가요.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돼요. 어. 호에 힘을 약간 주신 상태에서 네. 팔을 돌려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10번 돌리고 반대로 10번 돌려요. 반대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미 이제 얘는 불편하지 않아요. 어. 운동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봐도가 안 되고 이제부터가 굉장히 아픈데요. 이제부터가? 네, 이제부터. 저 계속 이 아프다고요? 마이크 사용할게요. 네네네. 이제 아픈데요. 자, 아프지 않는 팔을 이용해서 팔을 올려줄 건데 팔은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팔꿈치를 펴서 아프지 않는 팔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야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네. 통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홀드 해주시면 돼요. 속으로 5초만 세는 거야. 하나, 너무 아프지만 조금만 더 참자. 네, 참자. 하나, 네. 둘, 네. 셋 하고 또 다시 떨어뜨려. 딱 그런 다음에 아픈 구간에서 네, 멈추시고. 딱 아픈 구간에서 네. 멈추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3번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3번 동안에 아픈 부분이 첫 번째에서 이 정도 높이에요.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올려주시면 돼요. 아, 세 번째는 강도를 그러니까 조금씩 올리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조금 더. 그러면 진짜 너무 아파서 팔이 막 이렇게 덜덜덜 떨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드하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귀 뒤에서부터 찌릿찌릿하시다 하는 건 좀 심각하신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목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귀 뒤에서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있죠, 여기 있어요, 계시더라고요. 있을 수 네. 있어요. 그거 진짜 많이 뭉쳐서 올라온 건가요? 네, 여기가 이제 이거 팔을 들 때 어딘가 신경이 눌러서 위로 올라가는 그 신경이 눌려져서 아마 여기서부터 그냥 뭔가 뒤에 후두 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네, 거기서부터 그냥 찌릿거리면서 아마 아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목의 포인트가 아니고 팔에 집중해 주시면 되세요. 팔에, 우리는 네. 지금 어. 팔에 집중을 해서 그 통증을 줄여가는 거니까 이 통증이 줄면 반드시 목도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운동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앞쪽으로 올렸으면 뒤로 옮겨줘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맞아요. 집에서 제일 사용한 제가 수건을 갖고 왔어요. 네. 집에서 있는 다 수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편하게 일어설게요. 이렇게 할까요? 네, 아픈 팔은 뒤로 보내주시고 아픈 팔은 네. 뒤로. 네. 안 아픈 팔은 위에요. 그래서 아픈 팔을 먼저 수건을 잡고 안 아픈 팔 여기 위로 잡아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픈 팔은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조금 더 가까이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안 아픈 팔이 아픈 팔은 밑에 잡고 있어요. 안 아픈 팔이 위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네, 아야 하는 그 통증 구간이 와요. 네. 네, 그 상태에서 홀드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다시 다운하시고 좀 내려뒀다가 다시 숨 크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하시면서 아까보다 조금 더 당겨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이고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참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아이고고 나 죽네 하는 순간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3번 또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더 유연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거 근데 시원한데요? 네, 하고 그래요? 나면 조금 시원해요. 되게 시원해요. 네, 그 느슨해진 근육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는 그 몸에 근육이 와. 없기 때문에 오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도 같이 보완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청주장님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 저 이거 하니까 너무 좋은 게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풀어지고 하니까 네. 이쪽이 상체 네, 쪽이 맞아요. 그 지금 혈액순환이 쫙 되는 느낌 그래요? 뭔지 아세요? 도움이 되니 다 좋네요. 통하는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도구가 있으면 훨씬 더 시원해요. 이거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처럼 평상시에 운동 잘 안 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해도 네. 완전히 이게 약간
기가 도는 그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네. 아픈 팔을 외회전, 내회전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팔을 잡아서 벽이 있으면 좋아요. 지금 저 벽이 있다 가정하에 이렇게 몸을 돌려주시면 되세요. 아, 벽에다가 손을 대시고. 대시고 네. 그다음에 몸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반대쪽으로 이 손을 등을 이렇게 벽을 다시 대고 몸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세요. 지금 저희가 보이는 벽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손으로? 지금 손목이 꺾이면 안 돼요.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안 되실 것 같고. 제가 이게 벽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벽을 잡고 그대로 몸을 돌려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손목이 꺾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손목은 꺾이지 네. 않고 네. 어깨로. 네, 그쵸? 어깨로 하게 되면 네. 아마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 측면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걸 참고 가시면 되시고 또 다시 반대쪽은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이제 또 돌려주시면 반대로.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팔꿈치가 펴질 정도로 회전해 주시면 되세요. 팔꿈치가 펴지는 게 또 포인트예요. 네, 맞습니다. 오. 이거 만약에 지금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 다시 보기 하셔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모든 운동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순환이 잘 되라고 만약에 왼쪽이 아파요. 그럼 왼쪽에 있는 쇄골뼈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하셔서 쇄골뼈를 따라서 그냥 쭉 내려오세요. 네. 여기만 만져도 아픈데요. 시원하죠. 근데 네. 이게 목이랑 또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만 풀어도 조금 도움이 근데 돼요. 저도 저의 쇄골을 처음 만졌는데 왜 아프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프지 않아요? 여기 쭉 저건 내려와서 아픈가요? 앞에 쇄골뼈 동그라미까지 네. 마사지를 이렇게 엄지로 사용해서 오, 보여드릴까?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엄지까지 어머, 이렇게 어머. 꾹꾹 내려주셔야 되세요. 제 쇄골이 뭉쳐 있었나 봐요. 아파요. 그게 그래요? 쇄골이 어깨와 아, 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가 불편하면 그쪽 어깨가 더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맞아요. 좀 더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렇게 좀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 특히 50견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주 뒤에 더 나은 동작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러한 아픈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상 투혼으로 너무 좋은 자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장성희 쌤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